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300명을 넘기면서 집단 감염 사례 중 신천지 대구교회 다음으로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이 보석 결정을 취소한다 해도 당장 다시 구속하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어서 이덕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한 채 이틀 전 광화문 집회에 나타난 전광훈 목사.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자신은 병에 걸릴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교인들의 집단 감염 속에 전 목사 또한 결국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집 주소지인 성북구청을 못 믿겠다며 전 목사는 서울관악구 양지병원에서, 부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부부가 모두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 목사의 확진으로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는지를 따지는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 판단도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전 목사가 출석할 수 없는 만큼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보석을 취소한다 해도 집행 시기 역시 완치된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정시설은 밀폐된 공간인 만큼 확진 환자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 외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 또 70명이 추가돼 모두 319명이 됐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은 2천여 명의 교인들 중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16.1%에 이르는 만큼 나머지 2천여 명을 추가 검사할 경우 확진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콜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 추가 노출 장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623명의 신도들에 대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격리에서 이탈하는 등 방역을 방해할 경우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네, 전 목사와 신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들이 참가했던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의 대규모 전파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공포스러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당시 현장을 통제했던 일부 경찰이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연단에 올라선 전광훈 목사가 턱에 걸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손목에 끼웁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연설 중간 보수 유튜버 주옥순 씨가 전 목사에게 물병을 쥐어주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아예 전 목사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올립니다. 김경재 총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문제는 전 목사가 거의 입에 대다시피 하며 15분 동안 내내 사용한 마이크. 집회 사회자는 물론 다른 발언자 10여 명이 이 마이크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일반 참석자들 역시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2m 이내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용이한 환경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서울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경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집회 경비를 위해 경찰 6천 명이 배치됐었는데 MBC 취재 결과 현재까지 2명이 기침 증상을 호소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역시 지난 11일 전 목사의 공판을 담당했던 판사 3명 등 관계자 6명이 선제적 조치로 내일부터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사태의 확산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 등의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기자회견장에 앞세운 문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전광훈 목사 측은 오늘 정부가 자신과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전 목사는 자신이 격리 대상인 걸 모르고 집회에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집회에 나갔던 전 목사 스스로가 자신이 격리 대상이라고 고백하듯 말합니다. 그가 제기한 의혹들 과연 맞는 말인지 먼저 양수연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은 먼저 전 목사가 자가격리 사실을 직접 통보받지 못한 채 집회에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등이 고발한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대략 18시경에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하지만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랐을 땐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정강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문재인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문구가 붙은 단상에서 열린 기자회견. 변호인은 여러 음모론 제기에 나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는 주장. 전례가 없는 과도한 월권으로 확진자 수를 계속 확대 보도해 결국 국민 공포심을 등에 업고 전강훈 목사 구속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하면 모두 다 양성이 나온다라는 그런 거짓 뉴스가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방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온 뒤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정부로서는 교회가 내준 신도 명단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교회 측은 정부의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도 아닌 직장인이 또 몇 년 동안 서울에 가본 적도 없는 10살 소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측이 가짜 명단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보건소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 또는 방문자로 확인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황당해했습니다. 전 그 교회가 성북교회인지도 몰랐고요. 종교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경남 양산에 사는 10살 여자아이도 사랑제일교회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 쪽으로 간 적은 없거든요. 제 딸이니까 많이 불쾌했고요.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13일에 방문을 했다고 적혀 있는 거로 근로 알바를 하고 있어서 서울을 아예 간 적이 없으니까. 저 한 3년 정도 서울 안 갔어요. 네, 간 적 없어요, 그 교회랑은.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제공하느라고 약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도로 연락처가 기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누적된 전체 명단을 모두 당국에 제출하는 실수를 하였고, 하지만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은 사람까지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허위 명단 고의 제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의 이름을 출입자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측이 인터넷 게시글 등의 댓글을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한 대학생은 신도가 아닌데도 사랑제일교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고 전광훈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비추천을 눌러달라는 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이렇게 단톡방에 넣고서 비추천 눌러달라고 막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 측은 허위 명단 제출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